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원하는 평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실 거고, 커브를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좀 더 편리하게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 프롬 커브와 커브 프롬 바디에 대한 기능들을 확인해 보실 거고요. 자, 우선 먼저 옵셋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은 이제 커브 관련되어 있는 옵셋을 하시는 거고요. 선택한 커브를 거리, 굽의 법칙 제어, 3D 축으로 해서 옵셋을 시키는 방법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1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림을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서는 디스턴스, 거리상으로만 이 엣지를 가지고 옵셋을 시킨 걸 볼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엣지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 어떤 식으로 표현한 거냐면 이 엣지에 대해서 9배 값을 넣은 상태로 이 엣지가 옵셋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우 컨트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칙 제어 값을 넣어서 표현하는 값이고요. 네 번째는 3D 액션. 그래서 3차원 공간상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축에 대한 방향으로 해서 옵셋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예제를 띄워보시면, 여러분들도 옵셋이라는 예제를 띄워보시면 지금과 같은 그 커브가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모델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베이지 커브 타입으로 그려져 있는 예제들이겠죠.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 상태가 없는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커브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인서트 커브 프롬 커브의 옵셋 기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커브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좀 전에 PPT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가지 타입들이 이렇게 쭉 안에 집약이 있고요.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디스턴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이라는 기능은 베이지 커브에서도 하나하나씩의 라인을 옵셋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지 커브는 단일한 라인에 대해서만 옵셋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엣지, 솔리드 바디에 있는 엣지나 시트 바디 둘레에 있는 모서리를 위주로 옵셋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커브 둘레 전체로 페다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값으로 해서 옵셋을 시킬 때 지금과 같은 옵셋 커브를 이용을 하시는데, 자, 현재 나타나 있는 커브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한 개만 선택이 되네요. 이 중에서도 선택하는 옵션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커넥티드 커브라는 옵션으로 변경하시면 전체 화면에 있는 커브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커브가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화살표에 대한 방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저는 바깥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 디스턴스 값은 5라는 값으로, 넘버 오브 카피는 3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세팅이라고 잡혀있는 부분이 있죠. 세팅 값에 어소시에이티브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어플라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보시게 되면 현재 나타나 있는 값에 이 위치처럼 이렇게 옵셋이 추가가 됐고, 3개가 이렇게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라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왼쪽을 보니까 옵셋 커브라는 값으로 3개의 옵셋 값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언두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자, 위에 있는 셀렉션 바의 커넥티드 커브로 바로 바꿔놓고 라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정보에 있는 익스텐드 탄젠트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넌 상태로 해서 어플라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넌 상태로 표현했을 때는 방금 에러 메시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소시에이티브라는 값을 끄고 어플라이를 하라고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잘 안 보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능을 실행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넌이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3개만 표현이 됐는데, 이게 원래 전체가 4개가 표현되는데 왜 3개만 있느냐?
인풋되는 커브에 대해서는 리플레이스를 했습니다. 처음 선택했던 내용이 리플레이스 되면서 바로 옵셋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전과 또 다른 것은 이 코너 부분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선택되어 있는 그 라인 기준에서만 옵셋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none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코너 부분이 닫히지 않고 그 개별적인 라인들이 옵셋이 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옵셋을 하고요. 이번에는 필렛 값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3번 어플라이. 자, 3개 어플라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각각에 대한 반지름 값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5, 10, 15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죠.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캔슬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OK 버튼 눌러서 좀 잘못됐는데, 자, 값을 확인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우스로 자, 5 그리고 10, 이 부분은 20, 25, 30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언도에서 이 값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한번 옵셋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트림이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주시게 되면 결과물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풋되는 커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때 킵이냐 리플레이스냐 두 가지를 보셨는데, 하이드는 뒤로 숨기는 거, 딜리트는 내가 선택했던 라인에 대해서 완전히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어를 하실 때 그와 같이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른쪽 화면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두 개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그려놓고 옵셋 값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옵셋을 바깥쪽으로 익스텐드 탄젠트 값으로 어플라이를 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리셋 버튼을 누르고요. 어소시에이티브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라인을 선택하셔서 어플라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할까요? 3개. 자, 어소시에이티브가 되어 있던 상태 오른쪽,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소시에이티브를 해제한 상태로 그려진 옵셋 커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죠. 하지만 정말 큽니다. 어떻게 큰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챔퍼 값으로 해서 챔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챔퍼로 20 정도에 대한 값을 왼쪽 부분에다가 우선 먼저 넣고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다가 챔퍼 값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관관계가 없는 상태고요. 오른쪽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바뀌니까 자식이 이렇게 따라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물 값이나 선택했던 값에 대해서 핸들링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원하는 형상으로 표현하거나 자유롭게 표현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소시에이티브를 꺼야 되겠지만 편집을 별도로 하셔야 된다고 하실 때에는,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있는 라인으로 해서 핸들링 하실 때는 꼭 어소시에이티브를 켜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옵셋 커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팁을 이용을 해서 한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옵셋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